발톱이 누렇게 변하고 점점 두꺼워지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고 계십니까? 손톱깎이로는 잘리지도 않고 양말 신을 때마다 발톱 끝이 걸리고 신발 안에서는 자꾸 눌려 아픈데도 그냥 참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발톱에 생긴 그 변화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곰팡이 균이 발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무좀은 그냥 가렵고 보기 안 좋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톱 무좀은 시간이 지나면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고 걸을 때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걸음걸이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더 위험합니다. 발톱이 두꺼워져서 신발 안에서 계속 눌리면 사람은 자꾸 발끝을 피해서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다리 힘도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발톱 하나인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불편하면 외출이 줄어들고 외출이 줄어들면 걷는 시간이 줄고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발톱 무좀 하나가 삶 전체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72세 강도윤 어르신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화를 오래 신었고 하루 종일 땀 차는 신발을 신고 일하는 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엄지발톱이 조금 누렇게 변해도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고 넘겼고 발가락 사이가 가끔 가려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손톱깎이로도 발톱이 잘 안 잘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은 점점 두꺼워졌고 양말을 신을 때마다 발톱 끝이 걸렸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냄새도 심해졌고 직원들 앞에서 신발 벗는 게 민망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무좀은 원래 안 낫는다던데. 약 발라도 다시 생긴다잖아.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몇 년씩 버티다가 더 심해집니다. 사실 발톱 무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좀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무좀은 곰팡이 감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곰팡이 균이 발과 발톱에 침입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발톱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더 잘 생기고 더 오래 가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무좀은 완치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무좀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발톱 무좀은 피부 무좀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발톱은 손톱보다 훨씬 천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손톱은 한 달에 꽤 빨리 자라지만 발톱은 훨씬 느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톱으로 바뀌려면 1년에서 1년 반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톱 무좀은 며칠 약 바른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발톱이 자라나야 진짜 좋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만 꾸준히 바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발톱은 너무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약이 금방 스며들지만 발톱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에만 바른다고 안쪽 깊숙이 숨어있는 균까지 쉽게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가 발라봅니다. 바르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 안 바르면 다시 심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엄지발톱이 두꺼워지고 새끼발톱까지 번지고 발톱 밑에서 하얀 가루 같은 각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발톱 무좀은 유독 잘 안 낫고 오래 갈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발은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온도가 36도에서 38도 정도로 유지되고 습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 안은 마치 작은 온실처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덥고 축축하고 어둡고 공기까지 잘 안 통합니다.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 전부 갖춰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발에는 땀샘이 엄청 많습니다. 발바닥에만 약 15만 개 정도의 땀샘이 있어서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으면 땀이 계속 차게 됩니다. 이 습기가 신발 안에 남아있으면 곰팡이는 더 빨리 번집니다. 특히 안전화, 작업화, 운동화를 오래 신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강도윤 어르신도 평생 안전화를 신고 일하셨습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신발을 신고 일했고 퇴근하면 신발을 벗어 현관에 두었다가 다음날 또 신었습니다. 신발 안은 늘 축축했고 양말도 하루 종일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톱 무좀은 가족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같은 슬리퍼를 신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수건을 쓰고 같은 발톱깎이를 쓰면 가족에게도 균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집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설마 발톱 무좀이 가족한테까지 옮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발가락 사이. 무좀이나 발톱 무좀은 가족끼리 같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톱이 너무 두꺼워져서 억지로 자르다가 피가 나거나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고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이 빨갛게 붓거나 열감이 있거나 고름이 나거나 검게 변하기 시작하면 절대 혼자 버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좀을 넘어서 다른 감염이나 합병증이 같이 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약을 먹어야 하나? 바르는 약으로 되나? 집에서는 뭘 해야 하나?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천일염이 발톱 무좀에 도움이 되는지, 왜 일반 소금 말고 천일염이어야 하는지, 베이킹소다는 왜 발냄새와 습기를 줄이는지,
그리고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발톱 무좀이 절대 안 낫는 이유와 집에서 해도 되는 방법, 하면 안 되는 방법까지 이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발톱 무좀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이것저것 해봅니다. 식초를 바르기도 하고 치약을 발라보기도 하고 심지어 락스를 희석해서 바른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피부를 자극하고 상처를 만들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당뇨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작은 상처도 오래가기 때문에 함부로 강한 것을 바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일염 조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이라는 겁니다. 왜 천일염이어야 할까요? 천일염에는 일반 정제소금보다 미네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같은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받은 발가락 사이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삼투압입니다. 무좀균은 수분이 많아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천일염을 푼물에 발을 담그면 소금의 삼투압 때문에 발가락 사이와 발톱 주변의 습기가 빠져나가고 곰팡이 세포 안에 있는 수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좋아하는 축축한 환경을 없애는 겁니다. 실제로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끈적거리고 냄새가 심한 분들은 천일염 조격을 하고 나면 훨씬 개운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2숟가락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발을 담그면 됩니다. 이때 발가락을 움직여서 물이 사이사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격을 한 뒤에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휴지나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눌러 닦고 가능하면 드라이기 찬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으로 3분 정도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톱 무좀은 축축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조격만 하고 습기를 남겨두면 오히려 균이 더 좋아하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72세 강도윤 어르신도 처음에는 천일염 조격을 우습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소금물 담그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안전화를 오래 신고 일하다 보니 발가락 사이가 늘 하얗게 짓무르고 발냄새도 심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신발 벗는 것도 민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천일염 조격을 하기 시작한 뒤부터 발가락 사이 끈적거림이 줄고 냄새도 조금씩 덜해졌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하얗게 짓무르던 피부도 많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는 냉장고 냄새 빼는 데만 쓰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발톱 무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 산성 냄새를 중화시키고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좀이 있는 분들 중에는 발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닙니다. 발에 있는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이소발레르산 같은 산성 물질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발냄새의 원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런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신발 안의 습기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에 땀이 많고 신발 벗으면 냄새가 심한 분들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면 체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3숟가락 정도 넣고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됩니다. 또는 신발 안쪽에 1숟가락 정도 뿌려두었다가 다음날 털어내고 씻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도윤 어르신도 퇴근 후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신발 안이 덜 축축했고 냄새도 전보다 훨씬 덜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일염과 베이킹소다는 무좀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줄여주는 보조관리라는 점입니다. 이미 발톱 전체가 누렇게 변했고 발톱이 들뜨고 발톱 밑에 하얀 가루 같은 각질이 쌓이고 손톱깎이로도 안 잘릴 정도로 두꺼워졌다면 집에서만 버티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치료로 나눠서 치료합니다. 먹는 약은 대표적으로 테르비나핀과 이트라코나졸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발톱 깊숙이 있는 균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발톱 전체가 두꺼워졌거나 여러 개 발톱으로 번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약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평소 술을 자주 마시거나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신장약,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간 기능 검사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르비나핀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하고 이트라코나졸은 일주일 먹고 3주 쉬는 방식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먹는 약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바르는 약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클로피록스와 아모롤핀입니다. 시클로피록스는 효과가 좋은 편이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매일 발라야 합니다. 아모롤핀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르는 방식이라 편하지만 효과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떤 약을 쓰든 발톱을 짧게 자르고 발톱 표면을 살짝 갈아내서 약이 안쪽까지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톱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위에만 바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저는 열로 발톱 안쪽 곰팡이를 약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먹는 약처럼 간에 부담이 적고 바르는 약처럼 매일 바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러 번 받아야 하고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집에서 관리하면 되는 정도일까? 아니면 병원을 빨리 가야 하는 걸까? 바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병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검게 변한 발톱이 왜 위험한지,
피나 고름이 나면 왜 안 되는지, 당뇨 있는 분들은 왜 더 빨리 가야 하는지, 그리고 발톱 무좀이 가족에게 옮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버티지 말고 꼭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발톱 무좀을 그냥 보기 싫은 문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조금 늘었네. 좀 두꺼워졌네. 냄새 좀 나네. 이 정도로 여기고 몇 년씩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은 단순한 무좀을 넘어선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톱색이 검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발톱 무좀은 보통 누렇거나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게 변하기 시작한다면 피가 고여 있거나 심하게 눌린 상태이거나 다른 피부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검은 줄처럼 보이거나 발톱 뿌리까지 검게 변하는 경우는 절대 오래 버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피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발톱이 너무 두꺼워져서 억지로 자르다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고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이 빨갛게 붓고 뜨겁고 욱신거리면 단순한 무좀이 아니라 2차 세균 감염이 같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경만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 전체가 붓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무좀이 심해져서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가 생기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다리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등이 붓고 열이 나고 빨갛게 퍼진다면 단순 무좀이 아니라 봉화지경 같은 더 큰 감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한 달 넘게 관리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천일염 조격도 해봤고 베이킹소다도 써봤고 발을 잘 말리고 신발도 바꿔 신었는데도 그대로라면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무좀이 아니라 건선이나 습진, 다른 피부 질환일 수도 있고 균이 깊이 들어가서 집에서 하는 관리만으로는 안 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톱 밑에 하얀 가루가 계속 쌓이고 발톱이 점점 들뜨고 손톱깎이도 안 들어갈 정도로 두꺼워진다면 병원에서 약이나 레이저 치료를 같이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염이 생기면 훨씬 더 심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발톱을 자르다가 조금 피가 난 정도도 오래가고 발가락 사이가 갈라진 상처도 쉽게 덧날 수 있습니다. 강도윤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몇 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발톱이 너무 두꺼워져서 발톱 옆이 계속 눌리고 어느 날은 억지로 자르다가 피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걸을 때마다 발끝이 욱신거리고 신발 신는 것도 싫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더 늦었으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염 조교, 베이킹소다, 신발 관리만 한 게 아니라 바르는 약도 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을 짧게 자르고 표면을 조금 갈아낸 뒤 약을 바르니까 전보다 훨씬 잘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최소 하루씩 쉬게 하면서 돌려 신기 시작했고 양말도 하루 2번 갈아 신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냄새였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 앞에서 신발 벗는 것도 싫었는데 냄새가 줄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 사이 짓무름이 줄었고 마지막에는 발톱 아래쪽에서 깨끗한 새 발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톱 무좀은 피부 무좀처럼 며칠 만에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새 발톱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새 발톱은 아래쪽 뿌리부터 조금씩 올라옵니다. 어느 날 보면 발톱 밑부분이 전보다 맑고 깨끗해진 것 같고 두꺼웠던 부분이 조금씩 밀려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완전히 좋아졌다고 해도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발을 잘 말리고 양말을 자주 갈아 신고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는 습관은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같은 슬리퍼를 가족과 같이 쓰지 말고 발톱깎이와 수건도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있는 집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발톱 무좀은 보기 싫은 병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옮길 수 있는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톱이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발톱 무좀은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일염 조격을 해보는 것, 베이킹소다로 신발 습기를 줄이는 것, 발톱을 짧게 정리하고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는 것, 필요하면 병원 치료를 같이 받는 것. 그 작은 시작 하나가 몇 달 뒤 여러분 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신발을 벗는 자리에서도, 목욕탕에서도, 손주들 앞에서도 더 이상 발을 숨기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